안녕하세요. 퇴근 후 몰빵입니다. 이번 주 로봇 관련주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에도 로봇 시장 개화기가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소개를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카드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봇 관련주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예정된 관련 일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9월 말에 테슬라 AI데이에서 발표할 로봇도 전 세계적인 관심거리이고 10월에는 미국과 독일에서 로봇 관련 행사가 있죠. 그리고 연내에 삼성전자의 협동 로봇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특히 주목받고 있는 업체들은 주로 로봇 부품을 양산하는 업체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협동 로봇 하나에도 다양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감속기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속기가 협동 로봇의 원가 중에서 3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으며 감속기의 기술이 얼마나 정밀하냐에 따라서 로봇 제품의 스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의 성장이 향후 10년간 2030년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감속기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속기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뉩니다. 하모닉 드라이브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로 말이죠. 명칭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소형 정밀 감속기와 중대형 감속기입니다. 하모닉 드라이브가 소형에 적합한 제품이고 사이클로이드가 중대형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로봇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보다 정밀한 자동화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감속기도 소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관절 로봇의 형태를 보시면 관절 마디마다 꺾이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 지점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다 관절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유는 꺾이는 지점이 많아질수록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정밀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소형인 하모닉 드라이브가 로봇 시장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30년이면 하모닉 드라이브가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로봇의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향후에 더 높게 추정치가 상향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하나의 로봇 안에도 큰 무게 하중을 견뎌야 하는 관절 부분에서는 중대형 감속기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100% 감속기가 소형화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추세적으로 소형 정밀 감속기 시장이 앞으로 고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6축 다관절 로봇의 구조를 보시면 6개 정도의 감속기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형 감속기 4개와 대형 감속기 2개,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속기 시장의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려면 구조적으로 일본 업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형 감속기 시장에서 글로벌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업체가 일본의 HDS라는 업체인데 이 기업의 마켓시어가 약 70%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은 정밀도를 구현하는데 상당히 장점이 있는 민족입니다. 옛날부터 수제, 정밀 제품 하면 메이드 인 재팬이 선호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HDS의 수주 성과를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감속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물량을 계속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계속 다른 감속기 업체들이 수혜를 누리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1년간 신규 수주액이 늘어나면서 HDS의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HDS의 생산 인력과 감속기 생산량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생산량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인은 인력의 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인력도 늘리면서 생산량을 높여가겠지만요. 오늘 소개하려는 감속기 양산 업체는 SPG입니다. SPG는 소형 감속기, 중대형 감속기 모두 양산하는 업체이고 제가 로봇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SPG 감속기 제품의 스펙만 놓고 HDS와 비교를 해보면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SPG의 제품 판매 현황을 국가별로 쪼개보시면 중국이 40%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 국내향과 미국향이 각각 25%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전제품량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LG전자에 꽤 물량이 되는 것 같고 제조 공장 쪽에도 꽤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 제품을 생산해주는 업체인 폭스콘에도 제품을 납품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서 감속기가 로봇 부품의 원가 중에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익 마진도 다른 부품들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 부품 업체들의 이익률을 비교해보면 감속기를 양산하는 업체들이 마진율이 15%대 위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모터나 제어기기를 양산하는 업체들이 많으면 15%, 평균적으로 한 자릿대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G 이익률을 보시면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최근까지 이익률이 꽤 올라왔음에도 분기별로 6%에서 8% 수준의 마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감속기 업체들의 마진율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품 믹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최근까지 매출의 40% 이상이 가전부품에 들어가는 모터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속기를 포함한 산업 자동화 부품은 10% 초반대에 그쳤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IR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기존의 가전 부품도 조금 더 프리미엄 가전향으로 믹스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가전 부품은 캐시카우 정도로 가져가고 로봇 부품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뉘앙스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앞으로 믹스 개선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올라올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PG의 중대형 감속기 SR 감속기는 공작 기계와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로봇 관절 등에 사용이 되는데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고, 세메스에도 제품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SR 감속기 매출 증가에 기대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신규 고객사로 미국 1위 공작 기계 업체인 하스에 퀄 테스트를 마쳤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하스의 감속기는 대부분이 일본 제품이었는데, 본격적으로 부품 이원화가 이뤄지면서 SPG향 발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간 8,000대에서 1만 대 정도까지 캐파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대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임을 감안을 해본다면 중대형 감속기에서 연간 120억에서 2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소형 감속기 SH 감속기는 고정밀 감속기로 소형 로봇에 주로 들어가는데 협동 로봇에 적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과 국내 고객사양으로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의 회사 IR 자료를 보시면 국내 현대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림 로봇 등과 같은 로봇 양산 업체로 잘 알려진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감속기가 잘 팔리려면 가격만 싸거나 생산량이 많아서 될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로봇 양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부품의 퀄리티가 곧 자사 제품의 스펙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이고, SPG는 국내 업체 중에서는 독보적인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올해부터 미국 하스 물량도 늘어나기 시작하면 더 견고한 입지를 만들 수 있으리라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로봇 부품 업체들과 비교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시면, 지금 국내에 상장된 대부분의 로봇 업체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부가 있는 SPG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더 메리트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손익계산서를 좀 들여다보면 4개 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익마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몇 년간은 SPG가 감속기 시장에서 MS가 더 올라갈 수 있고, 회사 측에서 여러 사업 부문 중에서 감속기 쪽에 꽤 비중을 두고 사업 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판관비 또한 과거 2년 전 대비 많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출 볼륨은 사이즈가 더 커져가는데 판관비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서 비율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실적 테이블을 보시면 증권사에서는 연간 20% 가까이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이익마진 개선에 따라서 조금 더 큰 폭으로 30%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산업의 성장 속도에 가속도가 붙은 경우에는 첫째 해와 둘째 해 이익 추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사가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면 수주 트래킹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가파른 성장 궤도에 올라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최근 주가 상승이 이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향후에 3년 후, 5년 후 지금의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이익 성장이 엄청나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랐던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조정 때 모아가는 걸로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